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오늘은 4.3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3 사건에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민석 강사님에 대해서도 4.3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데 조선남로당과 박헌영, 김달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4.3 사건의 어떤 피해, 민간인들의 피해만 얘기해서는 그거는 왜곡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민석 강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뭐 도올 김효 쌤이나 아니면 유아인 뭐 배우나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4.3 사건에 대해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나아가서 어제였나요? 국방부에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4.3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한다 이런 이제 발표까지도 했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사실적으로 봤었을 때도 4.3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조선 남로당이 일으킨 박헌영과 김달삼 두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일으킨 폭동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선거를 거부했었고 제주도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4.3 사건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규정한다라고 하면은 막 들고 일어나게 되겠죠. 왜? 야, 그러면 4.3 사건을 통해 가지고 희생당했던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입장은 제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 도민들은 너무 순수한 분들이었고 너무 순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박헌영과 김달삼의 그 선동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선동을 당해가지고 박헌영과 김달삼과 마찬가지로 폭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진압이 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제주도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한 제 입장은 너무 슬프고 참담하고 가슴이 아픈 거는 맞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감정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제주도 도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픔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가슴 아픈 역사라는 것을 느끼겠지만, 선동당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박헌영과 김달삼과 같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두 가지의 감정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4.3 사건과 관련돼서도 촬영 일자를 기점으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유아인 배우랑 그다음에 도울 김효 선생님, 그다음에 뭐 이효리 가수죠, 그쵸? 가가지고 이제 또 관련돼 있는 이제 뭐 행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4.3 사건과 관련돼 있는 그 추념 글을 또 이제 읽었던 것 같아요, 유아인 배우가. 오늘은 제가 그 글을 조금 읽으면서 기본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유아인 씨와 비슷하다라는 전제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첫째로. 유아인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다. 그러니까 첫째가 일단 부끄럽게도 4.3을 잘 몰랐다. 이게 일단 시작입니다. 저도 그랬다. 도울 스님과 함께 했던 방송에서도 고백했는데 부끄럽게도 저도 4.3을 잘 몰랐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랐고 또 왜 우리가 몰라야 했는지도 잘 몰랐다.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저는 지금 유아인 배우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귀를 의심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떻게 불려야 할지도 몰랐고 또 왜 우리가 몰라야 했는지도 잘 몰랐다. 4.3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4.3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남로당이 주도가 돼가지고 일으켰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위한 폭동이었다. 다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 알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유아인 씨가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유아인 씨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냐면은 왜 우리가 몰라야 했는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무도 그거를 모르게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의 뉘앙스를 우리가 갖게 되냐면, 뭐 거대한 세력이 뭔가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4.3 사건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마, 야 4.3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왜 우리가 몰라야 했는지도 잘 몰랐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이고 답변은 간단한 겁니다.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셨으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4.3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봤을 것이고, 대학교 때 올라와서도 같은 경우는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어느 누구도 그거를 막지 않았습니다. 유아인 씨. 명확하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둘째. 4.3을 접하고 조금씩 알게 되면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소환하고 현재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소환한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 있던 사건을 현재로 가지고 와가지고 과거에만 붙여놓지 말고 현재까지 와서 생각을 하자. 뭐 이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 소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게임 용어인가요 이게? 소환한다라는 게 뭐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 지금 유아인 씨가 했던 두 번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소환하고 현재로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꿔 얘기한다면은 4.3이라는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과거로 묻혀져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현재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했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거죠. 수만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수만 가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수만 가지 위대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전부 다 현재로 끌고 올 수는 없을 것이고 왜 유달리 4.3 사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현재로 갖고 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냐? 이게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겠죠. 답변은 뭘까요? 유아인 씨가 하는 답변은 글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민간인이 피해를 당했다.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민간인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거 그 이면에는 박헌영과 김달삼이라고 하는 미치광이 살인마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미치광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선동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진압하는 와중에서 피해가 있었다라는 게 이게 4.3에 대한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민간인들에 대해서 사죄를 해라, 사과를 해라, 끊임없이 잊지 마라 이게 아니라 김달삼과 그 다음에 박헌영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뭐 데려올 수는 없지만 이 김달삼과 박헌영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비판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라는 게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A랑 B라는 하는 인간이 이게 그 맞짱이라는 말은 그 뭐죠? 그거? 짱입니다. 짱. 학교 짱이죠. 이런 말 쓰나요, 요즘도? 학교에 이제 그 대빵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명의 대빵이 이제 반 애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옆반에 가가지고 애들 다 불러 세워가지고 일로 와봐. 다 세워가지고 머리 다 밀고 머리 밀진 않나? 머리를 다 이제 밀고 주머니가 다 털어. 그래서 이제 500원씩 다 걷고 그렇게 했다고 쳐요. 이제 이게 뭐 심해져가지고 온 학교가 그냥 통째로 그 두 명에 의해 가지고 다 점령당했다라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경찰이 나서가지고 이제 진압을 하겠죠. 두들겨 패가지고 뭐 두 놈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이제 선동당했던 뭐 반 3학년 1반이라고 한다면 걔네들 불러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진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C라는 인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학교 출신이 아니라 다른 이제 외부인들이 이제 이 학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있잖아. 3회와 일반 걔네들 같은 경우는 A랑 B 두 놈에 의해 가지고 선동당했는데 선동당한 애들을 갖다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하면 어떡하냐. 경찰 너네 사과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3학년 일반이 A랑 B에 의해서 선동을 당했다. 안타깝다. 어쩌다가 저렇게 선동을 당했을까. 참 가슴이 아프다. 그게 다죠. 근데 거기다가 나가서 왜 너네들은 선동당한 애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진압을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과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개념인 거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회주의 폭동운동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아인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4.3 사건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현재로 소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저희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100%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김달삼이랑 박헌영 두 사람을 무슨 부관 참시하듯이 계속 우리가 현재로 끌어내자 그 맥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아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던 맥락은 뭐겠어요? 딱 한 가지인 거죠. 그렇죠?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아픔을 갖다 계속 공유하라 이겁니다.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감정인데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또 보시면은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해야 한다는 역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지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더 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는 된 것 같다. 4.3을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 이들 중 청년 세대가 적지 않다. 그래서 희망은 있는 것 같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4.3을 더 알고 싶다라고 했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 이들 중 청년 세대가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아인 씨도 마찬가지로 청년에 들어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금 얘기를 통해서 유아인 씨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주어가 뭡니까?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사건이 주어가 뭡니까 도대체? 유아인 씨가 얘기하는 거 혹시 그겁니까? 민간인들이 학살당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까? 아니죠.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조선 남로당이라고 하는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이 제주도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선동에 이끌려가지고 이런 폭동이 발생했다는 게 사실인 것이죠.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은 그 폭동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은 간단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 대한민국 땅에 박헌영과 김달산과 같은 미치광이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유아인 씨가 이 4.3 추념식에 가가지고 했던 얘기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고 분노했고 슬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행한 일들은 어떻게, 아마 자행한 자들이겠죠. 자행한 자들은 어떻게 멀쩡히 살아갈 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저는 끊임없이 정말 의문이 갖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일이 뭘까요? 유아인 씨가 얘기하는 게 박헌영과 김달삼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이 사살당했다라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유아인 씨는. 그리고 어떻게 자행한 자들은 멀쩡히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자행한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아인 씨는. 과연 유아인 씨가 박헌영과 김달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행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국방부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이 4.3 사건을 다루면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걱정이 되는 것이, 뭐 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김원봉이었나요? 김원봉이 같은 경우도 무슨 뭐 독립유공자 뭐 수훈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그게 뭐 될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4.3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거 왜곡이죠, 그쵸? 무조건 국방부가 잘못한 것이다, 이거는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몰아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제로 국방부가 사과를 했다라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슬퍼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인데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감정입니다. 만약에 국방부가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가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랑 제주도민들 둘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라는 잘못이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당시에는 이미 다 선동이 돼가지고 박헌영이랑 김달삼이랑 같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선동당해가지고 그런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랑 그 다음에 제주도민, 선량하고 순수한 제주도민,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4.3 사건은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슬퍼해야 되는 일입니다. 뭘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끔 하지 못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날뛰게 만들어버렸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를 해야 되겠고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유아인 씨한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유아인 씨에게 4.3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까? 유아인 씨 자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